돈?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시장 바닥에서 꺼져요. 우리 엄마 나물이 당신들 눈에는 쓰레기로 보여? 한 번만 더 내 자전거 발로 차면 그때 진짜 가만 안 둬. 비릿한 생선 내음과 눅눅한 기름 냄새가 뒤섞인 새벽 시장의 공기가 한결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낡은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마다 끼익거리는 비명이 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횡포를 부리던 유통업체 직원들을 향해 내뱉은 독설은 그가 이 거친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른 유일한 갑옷이었습니다. 한결은 구정물이 튀는 골목을 능숙하게 가로질러 시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낮은 천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세상의 소음과는 동떨어진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낡은 상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과 색색의 나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숙이 거친 손으로 묻혀낸 나물들은 비록 비싼 식재료는 아니었으나 그 안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세월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결은 땀에 젖은 셔츠를 벗어던지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고추장 한 숟가락에 참기름 몇 방울, 그리고 쓱쓱 비벼낸 비빔밥 한 그릇은 그에게 있어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 그 어떤 성찬보다 위대한 요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밥그릇 위에 도라지 나물을 얹어주었습니다. 한결은 그 따뜻한 시선 속에서 자신이 왜 이 비루한 시장통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비록 주머니는 가볍고 미래는 불투명했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식재료와 어머니의 손맛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식탁 너머로 운명의 거대한 파도가 이미 밀려오고 있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를 강직한 놈이라 불렀고 그 강직함은 곧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시험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늘이 구멍난 듯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한결은 빗줄기를 뚫고 마지막 배달을 마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조차 깜빡이며 제 기능을 못하는 시장 뒷골목,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고급 양복을 입은 한 노인이 벽을 짚은 채 위태롭게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지병인 저혈당 쇼크가 급격히 찾아와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걸은 망설임 없이 자전거를 내팽겨쳤습니다. 그는 빗물이 고인 바닥에 노인을 그냥 둘 수 없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자 생계수단인 배달 가방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노인을 조심스레 누인 그는 어머니가 비상용으로 싸준 보온병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아들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정성껏 달인 진한 꿀물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결은 노인의 고개를 조심스레 들어올려 꿀물을 조금씩 입안으로 흘려넣었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노인의 눈에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채 자신을 살피는 청년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응급실로 가야 한다는 판단이 서자 한결은 주저없이 자신의 안쪽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곳엔 어머니의 무릎 수술비를 위해 몇 년간 푼돈을 모아 만든 쌈짓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수납을 마칠 때까지 한결은 단 한 번도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 앞에 돈의 액수를 따지는 것은 그의 사전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이 안정을 찾는 것을 확인한 뒤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채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맑은 햇살이 내리쬐던 며칠 뒤 시장통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한결의 낡은 집 앞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절제된 동작으로 한결 앞에 섰고 그중 한 명이 품 안에서 두툼한 수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한결이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거액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한결의 눈은 잠시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한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는 수표를 밀어내며
사람 도리를 한 것뿐입니다. 길가에 쓰러진 어르신을 모른 척하는 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죠.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소식은 병상에서 기력을 회복한 정 회장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비즈니스 현장에서 탐욕스러운 인간들만 상대해온 정 회장에게 한결의 행보는 신선함을 넘어선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강직한 성품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 회장은 한결을 직접 저택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위용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한결을 보며 정 회장은 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책임질 개인 요리사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결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으나 자네의 그 고집스러운 손맛이 내 죽어가는 미각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네라는 노 회장의 진심 어린 부탁에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시장 청년 한결은 낡은 자전거를 내려놓고 화려하지만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정 회장의 저택, 새로운 세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 회장의 저택은 겉보기에 화려했으나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지독한 적막이었습니다. 한결은 최고급 주방 도구들 사이에서 오히려 낯선 이질감을 느꼈지만 곧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기교 대신 시장에서 배운 재료의 본줄에 집중했습니다. 정 회장을 위해 차려낸 첫 식탁에는 투박하게 구워낸 두부와 들기름 향이 은은한 나물들이 올랐습니다. 정 회장은 한결의 요리를 입에 넣는 순간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아집으로 내쫓았던 딸이 만들어주던 그 기억 속의 손맛이 혀끝에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한결의 요리에는 차가운 레시피가 아닌 먹는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엄격한 가면을 벗고 한결 앞에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서재에서 홀모 딸의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노인의 모습은 한결에게 깊은 연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결은 정 회장의 외로움을 요리로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노인을 위해 잘게 다진 채소를 볶아 넣은 죽을 쓰고 기운이 없는 날은 산지에서 직접 공수해온 도라지를 정성껏 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이상의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정 회장은 한결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린 젊은 날의 정직함을 보았고 한결은 정 회장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투영했습니다. 이 따뜻한 교감은 차가운 저택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지만 동시에 주변의 시샘을 불러오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저택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의 조카이자 유력한 후계자 후보인 정상무는 한결의 존재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회장의 총애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두려워한 그는 비열한 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정상무는 주방 보조를 매수하여 한결이 정성껏 준비한 임금님 진상용 옥돔 요리에 날카로운 금속 조각을 숨겨넣거나 중요한 만찬 직전 식재료를 창고에 가두어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외빈들을 모신 만찬 자리에서 정 회장의 접시 위에 오를 요리의 핵심 재료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정상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한결의 무능함을 비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한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다져진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주방 구석에 남겨진 흔한 뿌리 채소들과 들풀들을 모아 그만의 독창적인 조리법으로 재해석한 들풀 만찬을 선보였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요리에 질려 있던 외빈들은 한결이 내놓은 소박하면서도 깊은 풍미의 요리에 극찬을 보냈습니다. 정상무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한결의 실력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고 저택 내에서 한결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상무의 눈빛은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요리가 아닌 한결의 신분을 흔들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화살들이 한결의 등을 조여오고 있었고 한결은 자신이 넘어야 할 산이 단순히 요리 실력만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정 회장의 가슴 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한결의 요리를 먹을 때마다 그 구멍으로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필시 한결을 키워낸 그의 어머니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정 회장은 수행원들도 물린 채 한결의 안내를 받아 시장통의 낡은 집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대신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과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그곳에는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듯한 작은 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평상 위에는 햇볕에 잘 말려진 나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너머로 등을 돌린 채 묵묵히 나무를 다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한결의 목소리에 여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정 회장의 지팡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곳에는 20년 전 자신의 명예와 가문의 체면을 위해 비정하게 내쫓았던 딸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매만큼은 예전의 그 선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숙 역시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그리움의 대상인 동시에 자신과 어린 아들을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았던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거친 손마디를 잡으려 했으나 미숙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결은 갑작스러운 기류의 변화에 당황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 회장은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한결이 사실은 자신이 버린 딸의 아들, 즉 자신의 친손자였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냉혹한 사업가로 평생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후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던 노인은 이제야 자신의 오만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망가뜨렸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딸의 초라한 행색과 좁은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가난의 냄새를 맡으며 참담한 심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누려온 모든 부귀영화가 딸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순간의 충격은 이내 더 큰 비극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 장면을 몰래 뒤쫓아온 정상무의 신복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정상무에게 이 사실은 위기가 아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교묘한 심리전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치매 증세로 인해 판단력을 잃으셨습니다. 시장 바닥의 사기꾼 모자에게 속아 기업의 근간을 흔들려 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조작된 증거들은 이사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정상무는 한결 모자를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계획적인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루머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한결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미숙은 다시 시작된 악몽에 몸을 떨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에게 버림받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한결아, 우린 여기 있으면 안 돼. 또다시 버려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떠나자. 미숙은 아들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그녀에게 정무생의 사회는 언제든 차가운 외면으로 변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정 회장은 이사들의 압박과 정상무의 하극상에 맞서려 했으나 이미 고령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으려 했었지만 정상무가 미리 손을 써둔 법적 절차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결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요리뿐이었는데 그 요리가 오히려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정상무는 승리를 확신하며 한결의 뺨에 수표 한 장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구료기자 선전포고였습니다. 한결은 그 수표를 찢어발기며 정상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법과 돈, 권력을 쥔 정상무 앞에서 한결은 무력했습니다. 저택의 문은 굳게 닫혔고 한결과 미숙은 차가운 빛 속으로 다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결은 다시 시장통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빗소리가 천장을 때리는 밤, 그는 어둠 속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요리사로서의 자부심도 정 회장과 나누었던 따뜻한 교감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진 듯했습니다. 어머니 미숙은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이미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듯 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려서. 한결의 말에 미숙은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은 한결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정상무는 이미 축배를 들 준비를 마쳤고 시장 사람들은 한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회장님 등을 쳐먹으려다 실패한 놈이라 수군거렸습니다. 명예와 소중한 사람을 모두 잃은 한결은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한결은 깨달았습니다. 정상무가 훔칠 수 없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진심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무쳐낸 나물 한 점을 입에 넣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맛은 비굴하지 않았고 그 맛은 여전히 강직했습니다. 한결은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섰습니다. 정 회장이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상징하는 그 요리로 마지막 승부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의 창립 기념행사가 열리는 날, 정상무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수백 명의 내빈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 회장의 적법한 후계자임을 선언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전통 요리 시연 순서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방 입구를 가로막던 보안 요원들을 뚫고 낡은 조리복을 입은 한결이 커다란 놋그릇을 들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상무는 당황하며 보안 요원들을 불렀지만 한결의 기백에 눌린 사람들은 차마 그를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한결은 내빈들 앞에서 정 회장님이 가장 아끼던 전통 비빔밥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향긋한 참기름 냄새와 신선한 나물의 향이 순식간에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요리에는 거짓이 담길 수 없습니다. 정 회장님이 평생 지켜온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한결의 외침과 함께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정상무의 비리장부와 유언장 조작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결은 비빔밥 한 숟가락을 정 회장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노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그것은 딸의 용서이자 손자의 사랑이었으며 자신이 평생 쫓아왔던 진정한 가치의 결정체였습니다. 화려한 스테이크와 와인 대신 소박한 비빔밥 한 그릇이 가진 힘이 수천 명의 내빈을 감동시켰습니다. 진실은 요리법 속에 숨겨진 사랑으로 증명되었고 한결은 비로소 진정한 요리사로 거듭났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 정 회장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분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던 회장이라는 직함 대신 그는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저택의 화려한 가구들은 모두 처분되었고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한결의 집이 있는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작은 식당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거창하지 않은 가족 식당이었습니다. 주방에는 한결이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땀을 흘리고 있었고 홀에서는 미숙이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정 회장은 구석자리에 앉아 손님들이 남기고 간 그릇을 닦거나 나무를 다듬으며 소박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서 예전의 냉혹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식당에서 나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나물 비빔밥의 향기에 취해 매일같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한결은 더 이상 비싼 식재료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얻은 정직한 재료들이 그의 최고의 레시피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한 끼 식사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시장 골목, 영업을 마친 세 식구가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숙이 쓱쓱 비벼낸 비빔밥을 한결과 정 회장의 밥그릇에 듬뿍 덜어주었습니다. 정 회장은 크게 한술을 떠 입에 넣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맛. 그들의 웃음소리가 시장의 소음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길었던 갈등과 상처는 비로소 치유되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시장통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세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따뜻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